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덮어 주옵소서. 악한 음란의 영이 조국과 조국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뵙고 상의도 드리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귀한 그런 좋은 말씀들, 그리고 아주 제가 너무나 좋은 곳에 와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곳에서 가까운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의사였는데 그러다가 보시는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 사연을 접하게 되고 그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 에이즈 환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갈 곳 없는 불쌍한 형편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오셨냐면 한때 저희 병원에 계셨던 에이즈 환자의 총수가 전국 대학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 총수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갈 곳 없는 어려운 형편의 환자분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미래 세대 그리고 조국과 조국교회에 얼마나 위협이 될 만한 요소인지, 단순히 이거는 어떤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거는 아주 무서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강의를 요청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제 스스로 강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혹은 한국교회에서 어떤 에이즈 환자를 돌보니까 존경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때 강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비를 받으면 제가 강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 사례비를 목사님께서 다른 목숨 걸고 동성애 막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후원을 하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뭔가를 좀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뭐냐, 염화섭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단체 등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성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부수고 그 안을 점령하기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에 조국과 조국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벌써 준비를 다 끝내놓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성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막는 게 뭐냐? 우리가 할 게 뭐냐? 간단합니다. 기도하시고 서명할 때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말 중요한 집회 있으면, 또 그 집회가 내 방향성이랑 맞다 싶으시면 와서 서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명하는 거 1분도 안 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뜨겁게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1년에 한두 번 이 집회는 내가 정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시면 가서 서서 그 땅을 위해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좀 창피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못해서 미국 교회, 영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영국은 교회가 완전히 내리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한민국만큼은 꼭 막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작은 어떤 동참, 행함에 있는 믿음, 그거를 하게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다음 열어주시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를 샅샅이 조사를 다 해봤는데 절대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 성향을 갖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일으키는 유전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동성애가 왜 생기느냐? 정신의학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화 이론, 두 번째가 각인화 이론인데, 유명한 혹정수 씨, 이분이 동성애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자가 된 이유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각인화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어릴 때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부적절하게 성적 접촉을 받은 경우에 각인이 돼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홍석천 씨는 절대 동성애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충남 청양이라는 우리가 청양고추가 나오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아주 공기 좋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남자아이가 남자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본인이 감당이 안 돼서 숨기고 있는 동안 19, 즉 고3이 될 때까지 300명 이상의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또 당합니다. 300번이 아니고 300명이요. 300명 이상. 지금 내용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홍석천 씨가 서울대 강의 때 얘기한 거를 동아일보 기자가 그대로 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몸이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그 흔적 그리고 각인이 돼서 동성애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각인화 이론이고, 학습화 이론은 동성애물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뇌가 동성애에 대해서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하루에 동성애물을 보는 인구가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BL물이라고 해서 보이 러브의 준말, 남자 동성애물 등이 웹툰 그리고 온갖 매체 등에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거기에 접속한 수가 약 하루에 4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물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동성애물을 보다가 점점 뇌가 동성애의 학습화가 되는 것을 학습화 이론이라고 하니까 젊은 학생들이 동성애물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하지 못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찾느냐? 이마에 예를 들면 동성애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를 찾고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보시는 동성애자들 앱을 깝니다. 동성애자 앱이 6개 정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보시는 분홍의 하얀색 물방울은 잭디라는 약 3위 정도 하는 3등 정도 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저 앱을 온라인, 즉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현재 접속 상태로 들어가 보면 제 위치가 먼저 저렇게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이태원에서 온라인 상태로 들어가 보니까 이태원 반경 접속한 자리 5km 반경에 400명의 동성애자들이 잭디 어플에 현재 동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1등이 아니라 3등이에요. 3등도 반경 5km에 400명이 동시 접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옆에 위치 추적이 됩니다. 몇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굴과 벗은몸까지 다 검색이 돼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서로 연락, 메시지를 주고받는 카톡처럼 그렇게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색의 S, 저게 딕소라는 동성애자 앱이고 저 앱이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16남이라는 자기소개가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를 끌었습니다. 16남이면 16살, 중2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해서 그 친구의 자기소개를 보니까 16남 알바입니다. 알바는 뭐냐면은 청소년들 중에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남성 성인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남자 아이들을 말합니다. 성매매를 하는 남자 아이들이죠. 그런데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이렇게 빨간 줄 뒤에 보이시죠? 맨 밑에 보면은 항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자기 항문 상태까지 광고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자신의 항문을 제공하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때문에 애들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건데, 작년 2015년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에 제일 에이즈 많이 걸린 1등 연령대가 20대입니다. 20대. 왜 20대 때 에이즈 진단을 받게 되느냐? 사실은 10대부터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에이즈에 걸려도 10년 동안 증상이 없습니다. 그 증상이 없는 10년을 거치고 20대가 되면서 몸에 증상이 나타나서 에이즈 검사상 에이즈가 밝혀진 친구들인데, 결국 이렇게 우리 10대들이 에이즈에 많이 노출돼 있고 동성애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교회에다가 다 제가 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눈여겨볼 게 지금 보시는 이 남색의 S 딕소, 그 전에 있었던 분홍의 물방울 잭디, 그런 모양을 굉장히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에 저게 깔려있으면 동성애자인 거죠. 한번 여기 온라인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의외로 5m 이러면 이 중에 이제 한 분 계신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뵈니까 젊은 자매님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통계에 의하면 남자 동성애자의 15%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정말 그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혼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분들이 입원 의뢰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혹시 성매매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자 에이즈 환자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여성 에이즈 환자분들 중에 성매매 업소에 근무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남편 혹은 남자친구한테 에이즈가 감염된 경우였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임신까지 했어요. 예쁜 딸아이를 임신까지 했는데 산부인과에 가니까 피검사 결과상 자기가 에이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산부인과에서 나보고 에이즈래.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핸드폰을 끄고 아내와 뱃속에 아기를 두고 도망을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이 남자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이 남자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에이즈 감염을 시킨 거예요. 임신까지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졸지에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남편이었던 사람은 도망을 간 거고 이 딸아이도 에이즈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감염내과에 가서 항바이러스 제제라는 에이즈 알약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에이즈가 완치는 안 돼요. 완치는 안 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확 증식하는 거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먹으러 모 대학병원에 감염내과가 그 약을 처방합니다. 감염내과 외래 진료실에 앉아야 되는데 앉아서 보니까 옆자리에 자기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전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때렸죠. 남편을 화가 나니까.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하고 자기하고 같은 병원 같은 교수님 환자예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예약 시간이 맞아가지고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 내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고 에이즈 환자인데 심심해서 나랑 결혼한다?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막 그 어떤 표현을 하는 남학생이 있으면 꼭 핸드폰 열어가지고 방금 보신 저런 게 있나 확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사진인데 말은 성소수자라고 하지만 소수가 아닌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가 꽉 뒤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모입니다. 굉장히 수가 많고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동성애가 나는 정신적으로 남자가 좋다. 이건 동성애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동성애로 보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지만 동성애자가 되는 거죠. 동성애자 수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자 수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맨 앞열에는 저렇게 재단에 재물 올린 것처럼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까만 옷을 입은 제사장이죠. 저 제사장이 재물을 운반하는 것 같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제사장 패션만 놓고 보면 하나님 쪽인가요? 마귀 쪽인가요? 저거는 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현장에 가보면 절대 저 자리는 문화축제, 인권축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이 악한 영의 강림, 임재를 강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해 예배드리는 가장 크고 강력한 자리가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 맞은편 광장에서 눈물 뿌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느냐?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맨 앞열에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스케치 사진이죠. 저 엉덩이가 뻥 뚫린 일명 동성애자 항문 팬티를 입은 남성. 저런 항문 팬티를 왜 입냐면은 번개라는 것을 합니다. 이 번개가 동성애자들 은어 중에 하나인데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순간 만나서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성관계라는 것을 번개라고 하는데 그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뻥 뚫린 저런 팬티를 입습니다. 혹시 오늘 모르고 입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옆에 남성은 보시다시피 신발 구두까지 싹 벗은 맨몸인데 주변에 있는 한 4명 정도 되는 여성들은 퀴어 문화축제 참여자가 아니에요. 일반 서울 시민들이에요. 인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 남성이 갑자기 여성들 4명 정도를 보고 그 여성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을 바바리맨이라고 그러죠. 바바리맨. 그러니까 바바리맨이었어요. 그런데 바바리맨이 출동하면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정말로 수갑채워서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은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저 여성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등치도 엄청 커요. 저 남자가. 갑자기 저 사람이 쓱 들어가고 자기 막 벗은 몸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놀래가지고 옆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바바리맨이니까 빨리 제지해달라,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을 저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성소수자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법 위에 보호받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일 뿐인데 지금은 뉴스, 언론에 동성애란 말도 없어졌습니다. 모두 성소수자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성소수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동성애자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20가지 이상의 성소수자 형태 중에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게 동성애예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도 어떤 성도들은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성이 어떤 경우냐? 저 금발의 20대 백인 남성은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연다고 부모 친구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식장에 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보시는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개한테 하얀색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을 아들이 하는데 서양 결혼식은 실제로 결혼 마지막에 키스를 하잖아요. 개하고 사람하고 혓바닥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살이 붙어있잖아요, 가운데. 저거를 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독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기독교의 종주국이고 유럽의 사실상 맹주가 독일입니다. 유럽의 가장 이 지도자 격인 국가. 그런데 그 독일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이 논란이 있다가 정리가 됐어요. 동성애 인정하자.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그렇게 되자마자 1969년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 없다라는 법조항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동성애 하나만 문제없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원튼 원치 않던 바로 그 순간이 나머지 20가지 형태의 성소수자도 동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날이 됐어. 이게 서구 유럽의 역사입니다. 다음 볼게요. 저 웨딩 마치를 올리고 있는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거.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돌고래를 자기 애인으로 삼아서 수족관에 가둬놓고 1년 동안 성관계한 남성의 사연. 저 돌고래는 1년 뒤에 죽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볼게요. 이거 혐오 사진이니까 얼른 넘어가고 다음 볼게요. 방금 그게 뭐냐면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이에요. 아까 독일이 동성애 하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마자 성소수자들 다른 형태도 동시 합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원든 원치 않든 간에 형평성 원리 때문에 아예 법조항으로 보호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느냐? 동물 매춘업소가 바로 생겼어요. 남성이나 여성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개, 고양이, 닭 등이랑 성관계를 맺는데 제일 인기 품목이 닭이라고 그래요. 닭. 닭은 한 번 성관계를 당하면 무조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마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그 개가 그 업소에서 근무하고 3달 있다 죽어 나온 개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항문 생식기가 다 터져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개들이. 그런데 눈썰미 좋은 분은 보셨겠지만 팔, 목이 털이 빠져있고 무슨 자국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개가 못된 행동 나가면 확 돌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팔을 꺾고 목, 팔,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털이 다 빠지게 묶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상은 어떠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된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동성애자들이 뿌린 거짓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동성애 자유국가 합법국가예요 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수간도 성경에서 말한 수간이죠. 아까 그 동물성애. 자유국가 합법국가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동성애 한다고 감옥 가거나 벌금 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막는 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애 합법 성적 자유가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남성 간의 성관계 관련된 업소가 500군데 이상이 성업 중에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찐방이에요. 동성애 찐방.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찜질방이 아니고 5,000원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윗도리 가운 짧은 것만 주고 아랫도리는 없어요. 그럼 아랫도리가 없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집단 그룹 성관계를 맺는 거죠. 거기가 대한민국의 에이즈 공장이에요. 에이즈 매일 찍어내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그 동성애자 찐방조차 전혀 처벌이나 단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가 합법이고 자유니까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이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성애 성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이 목숨을 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보신 그런 개사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정. 아까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정이나 눈빛을 보내면 차별했다고 벌금 1,000만 원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반민주적인 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물린다면은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북한도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면 감옥 가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고 이런 차별금지법의 나쁜 속성을 한국교회가 먼저 봤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동성애 나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나쁘다고 차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 저 남성은 지하주차장에서 저 하얀색 자동차를 보고 성욕을 억제할 수 없어 성관계를 하다가 CCTV에 찍혔는데 저 차가 자기 차가 아니라 남의 차예요. 어디다 성관계를 하냐면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통하는 환기구, 배기구 거기다가 이제 성관계를 맺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시체 성애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성관계 대상을 했던 시체들 실제 사진입니다. 그럼 저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에 책에 수북합니다. 역사학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는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드신 거예요. 이건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면서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엔 캐서 자기 애인으로 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드러나게 됐냐면 이 교수님의 부모님이 아무리 아들 집에 가고 싶어도 절대 아들이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16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막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둘둘 감싸고 얼굴에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백인 남성은 케네스 피니언이라는 보잉사라는 비행기 회사 유명하죠. 거기에서 중역으로 근무했던 부유한 남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유국가, 수간도 자유예요. 수간 처벌이 안 돼요. 처벌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동성애는 자유인데 수간은 처벌받아요. 수간 처벌법이 있어요. 그럼 한국에도 없는 수간 처벌법이 미국에 왜 생겼느냐? 바로 이 남자 때문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엄청난 크리스찬이냐? 절대 그게 아니고 남자 동성애자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학문을 다른 남자에게 제공하던 여자 역할을 하던 남자 동성애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끼리 동성애하는 게 질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 말 한 마리를 자기 애인으로 정해서 그 남자 말이랑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 남자 말을 흥분시켜서 자기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애인인 그 말이 너무 심하게 해서 이 남성이 내장이 다 터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뉴스로 나면서 다음 볼게요. 남자 동성애자가 급기야
동물이랑도 동성애를 하는구나.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밑에 빨간 줄 저 내용입니다. 남자 동성애자가 동물과도 수간을 하는데 수간하는 남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동 성폭행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수간하는 남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아이들이 안전해진다. 그래서 놀랍게도 수간처벌법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게 아니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이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한 가지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 강의 때마다 읽어드리는 것도 너무나 제가 막 좀 싫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슬라이드 100장이 있으면 강의에 쓸만한 건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별 막 너무나 이거는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참 험한 사진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것들 중에서 참 읽을 때마다 괴롭죠.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뒤에 요 박스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소개를 올린 거예요.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저 남성은 저 2마리 강아지와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성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게시글에 올린 거예요. 뭐냐면요.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이러고 저 강아지가 성관계에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막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음 볼게요. 전국 수간협회 회원이 4,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회장 이름은 밑에 보신 것처럼 곽득진. 자기 이름 공개하는 거 전혀 꺼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게 사랑이고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년 행사를 여는데 단체 수간을 여는 거죠. 올해는 3월 14일 평택에서 단체 수간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장소를 빌려서 개, 고양이 이런 거 풀어놓고 남성, 여성이 들어가서 집단 성관계를 맺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맨 위에 회장 곽득신 씨가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저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나라에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자 수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가 치와와예요. 왜냐하면 치와와는 커도 몸이 작잖아요. 작은 강아지들을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오해가 생겼다 기도해가지고 지금은 다 오해 없어졌어요. 뭐냐면은 남자 혼자 살면서 치와와 막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면 치와와 막 오해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탁 이거 없어주셨어요. 보혈로 씻어가지고. 이분들은 전혀 자기 얼굴 다 드러내고 활동해요. 왜냐면 얼굴을 공개 안 하면 가입을 안 시켜줘요, 여기에다. 근데 이분들은 얼굴 다 공개하고 이렇게 그냥 글 올리고 하는 거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이고 사랑이니까.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강제로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사진인데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단순히 면역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면 괜찮죠.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서 몸을 못 쓰게 되는데 정말 조기에 발견되고 운이 좋으면 몸의 절반을 못 쓰는 반신마비가 옵니다. 지금 이 사진 모델이 된 사람은 그래도 몸이 좋은 상태여가지고 다른 환자에 비해서 조선일보 모델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왼쪽 팔, 왼쪽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를 보시면 항문이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줄 24시간 나오는 거죠. 절대 인간의 항문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성애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진행되면 전신마비가 와서 몸을 다 못 쓰고 조금 더 진행되면 식물인간이 돼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살부터 이렇게 되느냐?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41살부터 이렇게 41살부터 41세 이상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손 들었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 오후 예배까지 건강하게 참여하니까 예수님께 감사고,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 어쩌다가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별로 생각 없었는데 어릴 때 그냥 무슨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요, 방금 손드신 분은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정도. 그 요양병원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1세부터.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몇 번을 봤느냐, 7만 번을 넘게 봤어요, 우리 환자들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동성애가 아름답다 이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게 안 되도록 한 명이라도 끄집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 동성애한 거 후회해요. 그런데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런 주장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남성도 동성애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사람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 안 해도 일반인에게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죠. 일회용 면도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공중 목욕탕에 일회용 면도기 떨어지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거기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쓴 거면 에이즈 감염이 돼요.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비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항문이 터져서 피가 줄줄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로 대변 이후에 뒤처리를 하지를 못해요. 꼭 비데를 쓰게 되는데, 비데를 쓰게 되면 노즐이 나오면서 그 노즐 끝에 에이즈 환자의 혈액, 에이즈 바이러스가 다량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그 비데를 쓰게 되면 방금 묻었던 노즐 끝에 에이즈 혈액,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사격해서 항문을 때리게 돼 있어요. 일반인은 괜찮은데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어서 혈관이 노출되어 있는 분은 정말 노출된 혈관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쏙 갖다 집어넣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비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안에 계신 분이 나오면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나오시는 분 얼굴을 봐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면 쓰셔도 되고, 뭔가 이 분위기가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몸의 반을 못 쓰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성관계를 하는데 2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회진을 도는데 이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었었는데 김밥처럼 된 거죠,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앞만 봐도 너무 큰 거예요. 이게 1인분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확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성관계하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냐면 단순히 동성애를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라는 게 진단병은 똑같이 에이즈인데 바이러스 종류가 서로 다 틀려요. 우리가 간염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A형, B형, C형, D형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각각 맞는 바이러스에 맞춰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제제 알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좀 이렇게 억누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둘이 성관계를 하면 서로 다른 바이러스 둘이 만나요. 그럼 돌연변이가 생기면 약도 없어요. 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성관계 하는 거. 이번에는 자기들은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겨서 죽어도 좋다 그러고 화장실에 성관계를 하니까 이거를 또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보시는 것처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야, 이제 병원 내 남자 에이즈 동성애는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 없고 야외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있고 차들이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에 오후 1시에 그 남성 둘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불과 차와 차 사이가 20cm?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 하는 거냐, 그만해라, 팍 소리를 질러도 절대 하던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들이 병원으로 신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이제 말리고 데리고 온 거죠. 동성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그런 어떤 특이한 형태의 성적 쾌감에 중독된 것뿐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게 아니다. 뭐냐 찾아보니까 1978년도에 미국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거죠. 78년도에 백인 남자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성 파트너 수를 조사했습니다. 왜 백인만 조사를 했느냐? 미국 사회 당시에 인종 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은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문란한 흑인 말고 도덕적인 백인만 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에요.
43%가 500명 이상, 합하면 71%가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에요. 이거는 성 중독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대에서 정말 잘못된 이 동성애의 거짓이 뭐냐? 동성애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 비슷한 건데 대상이 여자가 아닌 남자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분명히 거짓이에요. 동성애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내용도.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고 성중독이고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다. 그럼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동성애 안 하고 일반인들도 그 정도면 아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익명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것 같으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가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를 가서 익명 검사를 받는데 익명 검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으면서 제 암호를 제가 정합니다. 제가 토끼라고 정하면 예를 들어서 11월 5일 날 방문한 토끼가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 뒤에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에이즈 걸리셨네요. 그러면 끝이에요. 왜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과를 듣지 못하게 하냐면 방문을 하면 보건소 선생님이 제 얼굴을 한번 보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감염자네요 하면서 이 보건소 직원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잖아요. 지구상에 아무도 그 사람이 에이즈인 걸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가의 검사 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다음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누가 올린 거죠. 어떤 거냐면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되겠느냐. 궁금한 게 뭐냐면 밑에 빨간 줄이에요. 나는 집창촌, 그러니까 창녕촌에 매일 가야 되는데 내가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라고 익명검사상 나타나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 창녕촌 못 가게 막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위에 빨간 줄 적었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에이즈 결과는 지구상에 아무도 모르고 오직 피 뽑은 당신만 아는 거니까 어디 가서 뭘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굉장히 이거 지저분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남성 간의 동성애를 방지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대장, 직장, 항문이 있는데 항문으로 외부에서 이상한 자극을 주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느냐? 센조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센조이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분은 제 강의 들어서 아는 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동성애자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이거를 다 알아요. 왜냐면 이걸 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동성애를 못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모텔이나 호텔에 가면 샤워기가 있습니다. 샤워기에서 물 나온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혹은 샤워기 호수죠. 저것만 남게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자 사이트에 실제로 자기 센조이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려둔 거예요.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 샤워기 쇠줄을 10cm 이상 항문으로 확 하고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수돗물을 틀면 저렇게 엎드린 자세를 취한 이유가 뭐냐면 수돗물이 중력의 법칙으로 해서 밑으로 흘러내려서 이 장의 윗부분까지 오라고 저렇게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장에 더 이상 물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빼고 보시는 양변기에 앉아 있으면 물, 장액, 대변이 확 쏟아집니다. 이거를 4번 내지 5번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다 빼내야지만 동성연애 한 번을 할 수 있으니까 동성연애 한 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샤워기 줄에 다시 샤워기들을 돌려서 모텔에 걸어놓으면은 저 같은 아빠들이 출장을 나가서 저 샤워기를 쓰면 저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쓴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아빠들이 출장 나갈 때 양치컵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보통 샤워기 헤드에 물 틀어놓고 해가지고 뱉어요. 다 집어먹고 사는 거예요. 저 친구 그거를 다 균을 집어먹고 사는데 문제는 저 센조이를 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 6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문제죠.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이거 안 하면 성관계 못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국에 오염한 데 호텔이나 모텔은 없는 거죠.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입지 않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지. 근데 전 저거 보면요 정말 이렇게 긍휼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얘가 만약에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더러운 모텔 화장실에서 저런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저렇게 쇠줄을 놓고 물을 채우고 저 사진을 누가 찍었겠어요? 이 친구랑 같이 성관계하기 위해 들어간 다른 남자애가 좋다고 찍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모 입장에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그런데 동성애가 인권이니까 좋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약 자기 자녀가 저런 인생을 산다. 절대 찬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녀는 안 되고 남의 자녀는 된다라는 굉장히 이중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러고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곱게 키웁니까 사랑으로. 그런데 저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16세 된 중2 남학생이 네이버에 고민을 올린 거예요. 이 친구가 뭐가 고민이냐면 부모님이 자기가 남자 동성애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방금 보여드린 샌조이를 하고 나가는데 엄마 아빠한테 걸릴까 봐 겁이 나서 샤워기 헤드가 빨리 안 돌아가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으로 준 게 뭐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빨리 돌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샌조이를 하고 집을 나간다? 나가자마자 학문 성관계를 하는 애예요. 그런데 최소한 성관계하는 장소가 샤워기가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아니라는 거죠. 공중 화장실 같은 아마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 봐도 우리가 약간 이제 한 가지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애들이 이상하게 샤워실 들어갈 때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의심을. 다음 보겠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아픈 거 아니냐. 학문으로는 통증 때문에라도 성관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이걸 하느냐. 피스팅이란 거를 남자 동성애자가 개발해서 하는데 이름은 대단할지 몰라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먹을 져서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해서 항문을 다 늘려버리는 게 피스팅이에요. 이걸 동성애자들 은어로 확장이라고 그래요. 항문을 확장시키는 거. 그런데 미국에는 피스팅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음악 틀어놓고 술 먹고 마약하는 게 클럽인데 피스팅 클럽은 음악 크게 틀고 술 먹고 마약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테이블에서 서로 보는 데서 엉덩이 벗겨가지고 항문에 주먹 집어넣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제일 유명한 피스팅 클럽 이름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뭔지 아시잖아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평생 햇빛 한번 못 보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 성지.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화 자체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피스팅 클럽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해인사, 불국사 이름은 우리가 신경 안 쓰겠지만 기독교 성지 카타콤이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다음 카페 피스팅 동호회예요. 이게. 그중에 피스팅 구인 게시판을 캡처한 건데 피스팅 구인 게시판이 뭐냐?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 게시판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건 뭐냐면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 맨 밑에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유소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울산에서 자라거나 거주해보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울산. 예, 계시네요. 왜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의 항문에 주먹 집어넣는 피스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울산 거주 중이에요. 그래서 고수한테 시술을 받겠다라고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울산의 땡땡님 제발 저한테 한번 시술을 해달라. 왜냐면은 이 항문에 주먹 집어넣는 피스팅 하다가 사람들 죽고 막 그래요. 장 터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수한테 받아야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울산의 땡땡님 제발 저한테 좀 이 시술을 부탁한다라고 저렇게 글을 올리면 답글로 울산에 무슨 모텔에 몇 시까지 오면 내가 해줄게. 그럼 KTX 타고 내려가서 그거 당하고 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18된 고1 남학생이 자신의 고민을 올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피스팅, 항문으로 주먹 집어넣는 거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장을 다시 항문 안으로 쑤셔놓고 기다리면 괜찮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괜찮은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18살이기 때문에 잠깐은 괜찮아도 10년 동안 이런 행동을 하면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늘어나서
28이 되면은 변을 계속 밖으로 싸는 변실금 환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평생 기저귀를 차는 항문 장애자로 살게 돼 있는데 인간의 몸을 망치는 가장 쉽고 우스운 방법이 동성애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몸이 동성애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거죠. 이거 해석 가능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해석 가능. 예, 유튜브 보신 분은 제 강의 이거 해석이 되는 거고 우리 일반인들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보면 암호 푸는 것처럼 싹 풀어버려요. SM이 뭐냐면은 세디스트 메조키스트의 준말로 이 친구들이 SM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동성애 하는 게 아니고 막 고문을 해요. 고문을. 그런데 어떻게 고문하는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섭은 뭐냐면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 주인 역할하면 도미넌트의 준말 도미라고 그럽니다. 바텀은 남자 성관계 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 남자 역할하면 탑이라고 그래요. 틱톡 아이디 8780이니까 연락하면 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를 시내 전봇대에 일제히 쫙 붙여놨는데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 어린애들을 찾고 있어요. 도구 있음 알바 사절. 알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3만 원 받고 성매매하는 남자애들이죠. 그런 애들 오지 말고 자원해서 기뻐서 할 애들만 와라 이런 건데 이 SM이 뭐냐면은 수갑을 채운 다음에 촌농 같은 거 막 떨어뜨려서 화상을 입혀요. 그리고 고문을 해요. 막 그 고문 도구 가지고. 그런데 저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막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이 여만섭이잖아요. 근데 전국이 다 섭구함이에요. 전국이 다 섭구함. 그게 볼 때마다 전국이 다 섭구함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아까 본 그 전단지 있잖아요. 그런 전단지 보고 저희 큰애가 초등학생이고 스마트폰 하나 사줬거든요. 우리 애가 지나가다가 딱 보고 어린 분 가능 그리고 도구 있음 뭐 이러니까 재밌는 놀인 줄 알고 틱톡 아이디 8780 연락해서 만나면 우리 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 저런 거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고. 자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 지금 이 남학생이 자기 사연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23살이고 아주 건장한 친구예요. 그런데 아까 본 그런 내용을 보고 28살짜리를 만난 거예요. 광고의 주인공 28살짜리 틱톡 아이디 누구누구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가니까 수갑 같은 게 있더래.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너 한번 차봐. 좀 이따 풀어줄게. 장난으로 한번 차봐. 그러니까 손수갑, 발수갑을 찼어요. 그런데 찰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그래도 23살이고 건장한데 또 남자끼리니까 별일 있을까 하고 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빨간 줄이죠. 왜 요도라고 아시죠? 남자들 요도. 거기다가 쇠젓가락 같은 거를 확 집어넣고 막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안 돼요. 한번 이걸 당하면요. 내가 뭐 유도 몇 단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쇠젓가락 같은 게 요도로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면은 나온 그대로 있잖아요.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고 소리 지르며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제발 나 무슨 행동을 할 테니까 제발 날 풀어달라. 날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남성이 항문 성관계 원한다고 그래서 항문 성관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는데 밑에 내용 빨간 줄 적었잖아요.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면 유튜브에 이거 확 띄워버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굉장히 지저분한 일 한번 당했다라고 끝내야지 어떻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우리가 당연히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이건 지극히 상식인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자들은 이런 반발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 인위적으로 어떤 그냥 막 그 강압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건강한 의견 개진을 아예 차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 모든 질병 중에 치료비, 간병비, 노후보장까지 100% 되는 거는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들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수없이 많은 치료, 입원, 검사가 필요한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항바이러스 제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알약을 3알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3알 먹는 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요것만. 다른 치료 다 빼고 요것만 600만 원. 그런데 전액 국민들 세금으로 다 내주고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 뭐냐면은 제 주변에 공공병원 노숙자 진료하는 아주 좋은 병원이 있거든요. 노숙자 진료하니까 양심적인 거죠. 공공병원이고 거기에 감염내과 과장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주변에 에이즈 환자분을 그쪽으로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 약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60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60만 원이 뭐냐면은 600만 원이 나오면 그 값이 나오자마자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을 받아요. 그럼 이 병원 영수증을 갖고 보건소로 가면 60만 원을 바로 환급해줘요. 이렇게 100% 지원을 받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저기 아시죠? 서울에. 거기에 에이즈 환자분들이 장기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한 달에 이런 고가의 입원비 치료비 빼고 간병비로만 180만 원씩 지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들을 싫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가야겠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서울에. 비행기 값도 국민 세금으로 다 대줘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입맛 없다고 반찬도 국가가 따로 다 배달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달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의료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연로하신 어머님이 몸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다. 그럼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110만 원 없으면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양병원 못 모시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110만 원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보장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동성애자가 차별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고 동성애자만큼 가장 강력하게 혜택을 받는 집단이 없어요. 노후 보장까지 우리가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에이즈 복지국가인데 미국도 에이즈 약값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들이 돈 내서 사 먹어요. 왜? 동성애 하는 건 자유인데 병 걸리면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유인데 병 걸리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하면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노콘이 뭐냐면은 노콘돔의 준말. 이것도 동성애자의 은어 중에 하나죠. 콘돔 없이 동성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동성애자들 사이트에 위에 보시면 육각형의 무지개 있잖아요. 동성애 사이트에 글을 올린 건데 요새 콘돔 없이 성관계 하자는 동성애자 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그겁니다. 어차피 에이즈 걸려도 약값 치료비 다 무료니까 콘돔 왜 끼냐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 수는 줄고 있는데 미국도 매년 줄고 아프리카까지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15년간 에이즈 환자 수가 35%가 줄었습니다. 35%면요. 3분의 1 이상이 줄은 거예요. 대단하게 줄은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보시는 것처럼 세계 유일 에이즈 급증 국가예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이 결과. 다음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에이즈 환자 2024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7,821억이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2016년 현재 에이즈 환자 수가 14,000명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얼마냐 사회적 비용이. 10년 넘게 물가가 엄청 올랐지만 물가가 올라온 건 생각하지 말고 2,000명이 14,000명이었으면 곱하기 7이잖아요. 돈을 곱하기 7하면 2016년도 에이즈로 인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은 5조가 넘었어요. 5조가. 그러면은 억울한 에이즈 감염도 있지 않냐. 수혈 같은 거. 수혈이나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은 2006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단 한 건도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성병이에요. 성병. 그런데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 거죠. 40이 넘었으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이 성병 하나 못 잡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은 부부 사이에서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요것만 지키면 에이즈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 에이즈 감염 요거 하나 동성애 하나 못 막아가지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5조 6조 물려주고 있는데 10조 되는데 7년 남았다고 그래. 10조 되는데 7년. 그럼 우리 애들 무슨 돈 있어가지고 애들이 10조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기성세대가 동성애 에이즈 확산을 이거는 에이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병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에게 에이즈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성관계만 안 하면 에이즈는 생길 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5조 10조를 물려준다? 사회적 병을?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렇죠? 에이즈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 아니고 아프리카 원숭이, 푸른 눈 원숭이라는 원숭이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사람한테 왔느냐?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간이 이
원숭이를 잡아서 사냥을 할 때 몽둥이로 뛰어다니면서 때려가지고 원숭이가 몽둥이에 맞아 피가 튀면서 우연찮게 그 사람 몸에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피가 줄줄 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피가 확 덮치면서 에이즈에 걸렸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수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 푸르는 원숭이와 사람이 수간하면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에이즈가. 그런데 두 번째 이론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수간.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러분 혹시 뉴욕에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하는 영상을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 다른 문헌도 다 고찰해서 보면은 절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나무에서 뛰어다니는 원숭이를 몽둥이에 들고 다니면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 활 혹은 훅 하고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훅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팔만 딱 묶어가지고 나무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 내려와요. 여러분, 몽둥이로 원숭이를 사냥하는 족속이 없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몸에 상처가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수간하면 100%입니다. 에이즈가 인간한테 감염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에이즈의 발생 자체도 굉장히 막역사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으로, 이 에이즈를 얼마 만에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류가. 인간들을 죽이려는 막역사였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하는 거고, 이 막역사를 끊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만 거룩과 성결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에이즈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혈 혈액지제 감염이 2006년에 한 건도 없다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남자가 여자 된 분들이죠. 이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울고 본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공정한 방송이라면 그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되는 성전환 수술이 1억도 금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전환 수술만 받는 게 아니고 얼굴도 여자 얼굴로 싹 다 고쳐버려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평생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지만 여자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이 고가의 수술 비용과 여성 호르몬 주사의 80%를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만 봐도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이것까지 80%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건 저는 무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런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게 뭐였냐? 동성애 처벌법이에요. 동성애하다 걸리면 감옥에 3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간다는 동성애 자유국가가 아닌 거죠. 처벌을 하니까. 그런데 이 법이 되면서 우간다가 현재 에이즈 감염률이 4%로 줄어서 나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한민국처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성애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동성애 단체는 말합니다. 콘돔만 끼면 동성애에도 에이즈 안 걸리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콘돔의 실패율이 2에서 15%, 보통은 15%를 봅니다. 콘돔의 에이즈 실패율을 15%로 보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쓰면 되지 않냐. 콘돔을 완벽하고 일관되게 써도 콘돔의 실패율이 2%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에 걸리게 돼 있어요. 100번 하면 2번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번만 하겠냐고요. 100번만. 결국엔 걸리게 돼 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 분홍 손톱의 주인공 여성은 사정이 있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성매매 업을 했는데 거기서 일할 때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끼우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일한 다음에 그 생활을 청산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병을 다 걸렸었다는 거죠. 저 내용이 그거잖아요. 밑에 보면은 자살하고 싶어요. 요즘 항우울제만 겁나 먹는 듯. 우울하죠.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이즈가 걸렸는데. 그 옆에 보면 약이라도 손 댈까 봐요. 저 약은 마약을 뜻해요. 마약이라도 해야겠다. 그런데 마약하면은 마약만 하냐고요. 또 집단 성관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이즈가 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또 거룩으로 무장을 해서 제발 우리 세대의 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끊기를. 다음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가로막느냐, 못 살게 구느냐, 절대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호모포비아 혹은 혐오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2015년도 12월 연말에 성소수자 인권연대 바로 이 공지사항에 올해 주적 3명을 뽑았어요. 혐오 인물 3인방. 그 중에 한 명이 여만섭이에요. 저예요. 살생부죠. 살생부 일종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해칠궁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들이 조금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 거죠.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 저한테만 보내면 상관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은 분인데 아버지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한테도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테러 문자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거 뭐냐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뒷조사한다니만 가족을 건들렸나 보다 하고 막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공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은혜는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복을 받으시겠냐고. 공격을 받았는데 노년에 큰 복 받으실 것 같아서 내가 감사하고, 또 제 이름이 그 3명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아이고 어떻게 얘들이 나 막 테러하면 어떻게 해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다시 만날 날까지 3위권 박을 벗어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자기들끼리 발표를 했거든요. 대구 큐어 문화축제 때 주적 7명. 첫 번째, 두 번째 막 7명을 부르는데 첫 번째가 여만섭이에요. 첫 번째가 여만섭.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시다시피 제가 공격 많이 받아서 썩은 얼굴이 아니고 얼굴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올 때도 보신 분이 계세요. 앞에 몇 분 계세요.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혼자 다녀요. 그냥.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 수십만 명이 저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요, 복 받고 은혜 받았지 잘못된 게 조금도 없고, 수염은 요새 왜 길렀냐면은 그 국민일보 등 기사에 조금 난 내용인데, 서울대 가서 강의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총학생장 김보미 씨가 레즈비언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잖아요. 그 서울대 동성애 단체가 있잖아요. 그 서울대 총학이 있잖아요. 그 총학 동성애 단체 김보미 회장이 저 막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 서울대 온다고. 그럴 때 이제 현장에서 강하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전라도 광주 시위에 딱 20분 강의하러 가니까 전국 동성애자들이 시위 앞에 다 모여 있어요. 저 잡는다고. 그럴 때 이제 확 하고 부딪히고 현장에서.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준비한 거를 못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하고 나서 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못해요. 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서명 그거 이따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 인권연대, 지금은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이제 1년 돼가는 거죠.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가 순수한 인권단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되자마자, 다음 볼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성애 단체 그리고 에이즈 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다음 볼게요. 통합진보당 3만 당원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 박근혜는 인권 탄압 세력, 독재 세력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면 도대체 통합진보당이랑 동성애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 몸이에요, 한 몸. 왜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될 당시에 통합진보당 위원장 정민석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직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영등포지구 대의원 출신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를 해도 자유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본인이 그게 좋으면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공산주의 대회를 엽니다.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매년 열리는 공산주의 대회, 마르크스주의, 막시즘 대회의 주요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자 연대가 공산주의 기관지예요.
그 공산주의 기관지에도 곽예경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가 글을 올린 것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해방운동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라고 글을 분명히 적시했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운동은 공산주의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르크스 대회 포스터인데 주제가 보시다시피 6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6개밖에 안 되는 공산주의 대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게 뭐냐? 공산주의랑 동성애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저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책 제목인데 책의 이름은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란 말을 성소수자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가 된 거예요. 이 책이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책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나왔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책이 폐간이 됐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 군사정권 때는 좀 무서웠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책이 웬 국가보안법 위반이 됐느냐?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동성애자 억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자본가로 봐요. 자본가로. 이 동성애 단체는 이 책에 빠져 있어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완전히 막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본가가 왜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느냐?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대대로 세습을 하려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대대로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대대로 잘 돌아가려면은 애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결혼해도 애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삼성 공장에 일할 근로자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삼성 공장의 문을 닫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자본가들이 억압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동성애자를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사랑하는 누구씨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랑 결혼해 주겠으면 이랬겠냐고요. 또 애를 셋을 낳는데 애 낳을 때마다 여보 축하해. 삼성에 갖다 바칠 노동자를 출산해 축하해 이랬겠냐고요. 살아가니까 결혼하고 결혼하니까 애를 낳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자본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자본주의를 붕괴시켜야지만 성소수자 해방운동이 온다. 여기에 정말 빠져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민중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중총궐기대회 때 성소수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소수자 걸기대로 광화문대로 다 튀어났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이 볼 때 그때 그날 대한민국이 뒤집힌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중총궐기대회 때 있었던 어떤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적인 고민 어제도 있었잖아요. 민중총궐기대회가. 그런 시대적 고민은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동성애자들은 오직 자기들이 차별받는 내용들만 적어갖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복시키려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제 저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광장 주변을 핵심으로 해서 파생돼서 이루어졌잖아요. 서울광장에 서울시청 정문 앞이 제일 노른자잖아요. 거기에 30명이 결사의 심정으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옆에 수십만 명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얘기하면 좀 기니까 좀 그런데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 성소수자들이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이때다 싶어가지고 튀어나냐. 근데 어제 제가 거기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성소수자들이 또 나왔어요. 또 어제. 또 나와가지고 부스를 차려가지고 막 이걸 하는데 뭘 하냐면은 군형법 92조 폐지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국민들이 말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때는 이따다 싶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겠다. 이거는 문제야. 이건 문제. 그럼 군형법 92조 폐지하라고 어제도 튀어나가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저 같은 사람은 생명 걸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군형법 92조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에이즈 감염 차별진료 논란이 동성애 에이즈 환자 차별한다는 내용 중에 의료계에 대한 유일한 거라 제가 의사니까 저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 넘어갈게요. 당시 시위 모습이죠. 작년. 전경버스 부수고 다음. 저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은 전경버스에 딱 붙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주유구에 불을 붙였어요. 저 전경버스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까맣게 전경들이 수천 명 앉아 있었는데 저 불이 하나님 은혜로 꺼졌길래 망정이지 저게 만약에 연료통까지 들어갔으면 저 버스는 폭발됐고 저 뒤에 앉아있던 전경들은 몇백 명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도대체 몇백 명 죽여서라도
이루겠다라는 대한민국 전복시키겠다는 차별의 내용이 뭐냐? 주먹 펀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서울시립보라병 에이즈 감염 차별 진료 논란이 뭐냐면 에이즈 환자 한 명이 사랑니가 썩어서 빼러 갔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에서 사랑니 잘 뺐거든요. 근데 뭐가 불만이라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나왔느냐? 사랑니를 빼니까 피가 줄줄줄 나오는데 그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닐을 댔어요. 비닐로 피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불만이라고 대한민국을 부수겠다고 나왔어요. 이게 뭐가 불만이냐? 이런 거예요. 감히 너희 일반인들이 우리 동성애 에이즈 환자님들 진료받는데 뿌시럭되게 촉감도 안 좋게 여기다 비닐을 대? 다 죽어봐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간호대 가려면 공부 얼마나 열심히 시켜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간호대 나온 우리 딸들이 에이즈 환자 여기서 피 떨어지는데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공손함이 떨어지다는 거, 공손함이 떨어진다는 거. 제가 의사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아니 에이즈 바이러스가 떨어지는데 여기다 비닐을 대야죠. 그러면요. 그 뒤에 사람은 어떻게 의자에 막 떨어집니까? 아니면 의자에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손으로 막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겨우 이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민중 총궐기 때 다 튀어나왔다니까 대한민국 부수겠다고. 여러분 동성애자들 차별에 대한 역사가 대한민국은 없어요. 지금 이 교회도 정문에 동성애자 출입금지라고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를 이웃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동성애자를 색출하겠다 그런 노력조차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세요? 무슨 차별을 했다고.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예.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명의 프랑스 철학 중에 한 명이 미셸 푸코.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근데 이분 자체가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60도 못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좋다라고 말한 또 다른 철학자인 알투세르. 저 사람은 정신질환자였고 정신착란이 와서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인 다음에 정신병원에 감금돼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젠더란 말을 만든 미국의 동성애 옹호 의학자 존 머니죠. 트랜스젠더 젠더란 말이 저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귀엽게 생긴 꼬마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 아이가 쌍둥이로 출생을 했는데 2살 때 포경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나서 그만 이 아이가 꼬추가 같이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꼬추가 없어졌어요. 이게 뉴스에 나니까 저 존 머니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였는데 존스 홉킨스 병원이 그때 성전환 수술이 막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어차피 대개 아들이 꼬추가 없었으니까 우리 병원에 이런 시술이 개발됐으니까 여자로 바꾸자 해서 부모님이 그 의견을 따라서 얘가 트랜스젠더가 된 건데 트랜스젠더란 말이 그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계속 연구를 해서 젠더, 트랜스젠더는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4살 되던 해 기자회견을 통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존 머니는 진짜 나쁘다 라는 회견을 했는데 나쁜 이유 첫 번째가 나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눈물을 보고 얘를 다시 남자로 바꿔줍니다. 성전수를 또 한 거죠. 두 번째가 충격적이었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이 기자회견한 게 뭐였냐면 존 머니가 진짜 악마라는 거죠. 악마.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이 아이는 이미 여자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꼬마죠. 얘한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진짜 여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포르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포르노 본 거를 똑같이 따라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습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남자애가 누구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시킨 거예요. 형제끼리 성관계 실습을 했어요. 포르노를 보고. 근데 그때는 너무 꼬마고 어리고 뭔지도 모르고 또 자기를 계속 돌봐주고 실험하는 의사니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래 커보니까 그게 뭔지 알아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데이비드 라이머는 이 아이는 38살 되는 해 총으로 머리 쏴서 자살해요. 이 자기 동생한테 성관계 실습을 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 형이래봤자 쌍둥이 나이 똑같아요. 는 동생 죽기 2년 전에 항우울제 과다 복용해서 약물 복용 자살해요. 아들 둘 죽은 다음에 이 집 부모는 우리 아들 둘 죽은 거는 존 머니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자회견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 둘이 돌아오는 건 아닌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참 가슴 아픈 거죠. 우리나라가 동성애만 잘못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전반이 정말 이게 이 거룩이
뿌리가 썩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교육센터의 실제 교육 사진이에요. 4세부터 7세 남자애들이 여기 가서 무료 교육을 받는데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무료는 아닌 거죠. 그런데 얘가 5살짜리 애인데 이 집 엄마가 이 아들을 이 성교육센터 보낼 때는 국가가 운영하는 데니까 요새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일찍부터 도덕적이고 건강한 성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잖아요. 우리 부모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서 애 배우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뭐냐면요. 가서 배우는 게 도덕적인 성, 건강한 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성교육 교사예요. 5살짜리 자기 아들을 탁 부르더니만 여자 옷 벗기고 여자 성기 만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벗겨봐, 만져봐, 벗겨봐. 이거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가 자랄 때까지.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아까 보여드린 그 철학자들의 사조로 동성애만 좋은 거다 이게 간 게 아니고 성 실습교육, 성 해방교육으로 성교육이 다 가버렸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가 안보랑도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보신 것처럼 저 육각의 무지개가 동성애자 사이트예요. 군대 내의 동성애자들이 자기 부대 내 동성애자들을 찾아서 성관계 하겠다라는 광고를 내요. 보시는 것처럼 뭐 15사단 50년대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를 찾는 거죠. 다음 이런 식으로 내무반에서 동성애했다라고 사진 찍고 자랑한 거. 다음 초급 간부도 동성애자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나랑 성관계할 사람. 다음 일병하고 병장도 부대 내에서 성관계를 하고. 다음 장교도 동성애자. 다음 부사관이라고 계속 군대에 계신 분이죠. 동성애자. 다음 삼성장군 운전병도 동성애자. 다음 사령부에도 동성애자. 다음 이렇게 군대 곳곳에 동성애자가 없는 데가 없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조직화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군의 정보들이 다 모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우려가 되는 건데 동반 입대자 제도는 뭐냐면 친구들끼리 손잡고 군대에 같이 들어가서 내무반 생활 같이 하다가 졸업할 때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자기 애인들끼리 손잡고 동반 입대자 제도를 활용해서 내무반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무반이 동거생활화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도 열려요. 군 동성애자 파티인 거죠. 군 동성애자 파티.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이 동성애하는 파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군 동성애자 파티 여기에 밑에 보시면 공동 주최를 국회의원 5명이 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군형법 92조. 어제도 민중총 걸기대 때 이런 식으로 또 이 친구들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군형법 92조 폐지하라. 자, 그럼 이게 뭐냐? 부대 안에서 동성애를 하다 걸리면 영창에 가요. 이게 군대 내 동성애 확산을 막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게 은밀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잘 적발이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 걸리면 영창에 가니까 조심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매년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요. 올해도 헌법소원 올라왔다가 여러분 같은 애국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깨졌잖아. 이 친구들의 노력이 깨졌는데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이겼냐? 5대 4로 이겼어요. 5대 4로. 한 끝발 차이로. 이 한 끝발이 내년에 바뀌면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한 끝을 지켜야 되거든요. 나는 그 4도 이해가 안 돼. 4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 이 한 끝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이제 사명인 거죠. 그런데 군형법 92조 폐지하라고 데모를 하는데 노동자연대가 데모를 해주는 거죠. 노동자연대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공산주의 기관지예요. 그럼 이 친구는 동성애자도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이랑 상관없는 군대 내 동성애 확산 군형법 92조 폐지를 왜 노동자연대가 앞장서 데모를 해주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와 에이즈가 확산이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북한의 돼지왕.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돼지왕이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우리나라 공산주의 기관지가 앞장서서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겠냐고. 이 사람들 막을 사람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얼굴 다 드러내고 이러고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튀어나와서 이거 또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고.
자, 이거를 누가 막겠어요? 누가? 여러분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1인 시위한 거. 다음. 제가 1인 시위한 거. 이거는 월간조선에 몇 달 전에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확산 막겠다라고 인터뷰를 이제 제가 했어요. 한 5페이지 정도 나갔는데 월간조선이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동성애 이런 에이즈 인터뷰한다고 누가 볼까 싶잖아요. 다음 볼게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조선일보에 연동이 됐는데 조선일보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 그 순간. 왜냐?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동성애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언론이나 TV 등을 통해서 동성애는 아름다워, 동성애는 좋은 거라는 걸 강요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거 찜찜하고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뭐 제가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 깃발을 들고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순간 확 쏠린 거예요. 집중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동성애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 국민의 60% 이상은 동성애 반대에 투표를 해야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 암만 많아도 국민의 10%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막아야 되냐? 우리가 번개탄이 돼서 우리가 확 몸을 살라야 돼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연탄을 불을 붙여야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번개탄이 돼서 확 일어나는 걸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깨울 단체 집단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군영법 92조 그것도 철폐하라 또 튀어나왔더라고요. 또 이 막 대한민국 전복시켰다는 그 동성애 단체들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 나와서 예배드리지 불교, 천주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성애를 막을 세력은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KBS 인터뷰한 거.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올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제가 동성애 반대 한국교단 연합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도 참석을 했었고 올해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2년 해봐서 제가 느꼈어요. 이제 완전히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한국교회 연합회는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왜? 한국교회는 연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제 아내하고 잘 안 돼요. 아니 나도 내 마누라랑 연합이 잘 안 되는데 한국의 교회만 10,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10,000개가 무슨 수로 연합이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끼리도 마음 안 맞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얼마 전에도 싸워가지고 며칠 동안 말 안 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무슨 수로 연합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만 두고 볼 수가 없겠는 거 이제는. 그래가지고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작전을 바꿔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저를 초청해 주시는 귀한 교회들에게 카톡방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함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되고 나는 내 이름 밝히는 게 껄끄럽다 그러면 별명으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그 별명하고 이 핸드폰만 저장시키면 나중에 카톡에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정치색도 없어요.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정보만. 서명할 일이 이거다. 이것만 드려요. 이것만. 그리고 집회가 현재 이런 게 있다. 그것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건 서명했다 싶으면은 각 교회에서 서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명할 일을 몰라서 넘어가는 일을 없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서명하는 것도 카톡방이라는 게 24시간 글이 돌아가니까 일일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림을 꺼주셔야 돼요. 알림 끄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분들은 꼭 옆에 물어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알림이 켜져 있으면 계속 카톡만 울려가지고 일을 못 하거든요. 알림을 끄면 그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그 방은 새 글이 올라와도. 그러니까 이 방은 들어가서 보는 방이 아니에요.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거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보면은 이 막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럼 뭘 보냐? 카톡 들어가면 공지라고 맨 위에 확성기 표시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시죠? 확성기 표시고 맨 위에 있는 거 한 줄짜리. 그것만 클릭하면은 현재 서명할 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서명지 양식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한 번씩 확인하시면 매일 그것만. 그런데 서명하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립니다. 1분, 2분밖에. 그리고 집회 광고 보시고 1년에 한두 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오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못해서 미국, 영국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영국이었다가 영국의 그 하나님의 촛대가 미국으로 옮겼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촛대가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영국, 미국 쉽게 말하면 1등, 2등이 다 깨졌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3등 하나 남았어요. 우리나라 깨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 강대국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4등은 없어요. 중국은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요, 이 세계적인 위기를 막을 방파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추세로 가면 5년 안에 우리도 깨져요. 5년 안에. 적들은 성문 안에 몰려들고 있는데 성문을 지킬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희귀해요. 성문을 지킬 사람들이. 여러분 꼭 성함하고 핸드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위에 서명지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주중에 그걸 받아서 카톡방에 초청을 드리면 알림은 끄시고 알림 못 끄겠으면 물어보세요. 꼭 옆에 사람 물어보면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10초밖에 안 걸리면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다 쳐낼 수 있어요. 다 쳐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다녀봤어도 이렇게 꽉 찬 오후 예배는 잘 없어요. 뭔가 이 교회가 아주 뜨거워요. 뜨거운 데예요. 그리고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일산 지역은 제가 처음 왔어요. 초청이 처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 일산 지역이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데가 아니에요.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서 옮겨 붙은 불이 일산을 다 태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의 동성애 문제를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